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옛말에 왜 그런 말이 있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니까 똥 묻은 입장에서는 똥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다가 똥을 발라놨으면 뭐 세상에 제대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밥 먹다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어쩔 수 없이 사실 이 비유가 지금 민주당한테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현실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제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민주당 쪽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킨 케이스가 7, 8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 이제 그 한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까? 그 박모 검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유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됐어요? 과거에 이제 그 술을 마시고 술에만 너무 막 취해가지고 검사 이제 그 체면을 어기고 그 검찰에다가 무슨 뭐 똥을 발랐다, 바닥에다가 무슨 뭐 똥을 바르고 뭐 거울에다가 똥을 발라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총수부한테 돈을 뭐 주면서 이것 좀 뭐 함구하고 좀 정리를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가지고 지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해당 내용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고 당사자가 이제 고소 조치까지 했습니다만 진짜 글자 그대로 민주당은 어떤 거예요? 똥 묻은 거를 가지고 진짜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제1야당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눈에다가 똥을 바르고 있는 것 수준뿐만 아니라 마음이나 머리까지도 똥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는 뭐밖에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가지고 강조해서 드리는 게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도 아니고 드라마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논란의 총집합소, 논란의 어떤 그 백화점 같은 게 바로 이재명인데 음주에 대한 논란도 음주 뭐 팩트니까요. 음주에 대한 논란도 있고 불륜에 대한 논란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온갖 지금 뭐 비리 혐의랑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무너질 법한 했었던 중요한 어떤 계기가 뭐였어요? 친형에 대한 어떤 그 문제도 지금까지도 사실 이어지고 있는 문제인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날 뻔도 했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불륜에 대한 논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 김부선 씨와의 어떤 그 부적절한 관계 사실 이제 그 김부선 씨의 그 얘기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제일 처음 전파하다시피 했던 사람이 김어준입니다. 그때 이제 그 김어준 같은 경우는 한겨레 쪽에서 칼럼을 쓰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김어준이가 기차에서 우연히 김부선 씨를 만나가지고 뭐 여행길에 해외 이제 그 여행길이었다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김어준이가 막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뭐 여자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들을 김부선 씨한테 했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김부선 씨가 맞장구를 좀 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이재명과의 썰이다. 물론 이제 김어준 씨가 그때 칼럼을 쓸 때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세 글자를 쓰지는 않았지만 칼럼의 내용과 그다음에 선거에 대한 이력, 정치적인 이력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이재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썼었습니다. 바다에 가가지고 뭐 바다에 뭐 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잠자리까지도 가졌는데 다음 날에 이제 일어나 보니까 애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를 그냥 버리다시피 놓고 그냥 이재명을 그냥 갚버렸다. 진짜 글자 그대로 그냥 원나잇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사실 그 칼럼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노릇인 거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던 큰 두 가지 형과 관련된 그 문제도 있었지만 이 불륜과 관련된 문제 그거를 사실 처음 유포시키다시피 했던 사람이 누구다? 김어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냐 놀랍게도 지금 민주당에서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뭡니까? 마찬가지로 막 불륜 막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얘기예요. 장시호 씨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왜 장시호 씨가 자기를 갖다가 뭐라고 불렀고 호칭이 왜 오빠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탄핵 소추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로 뭐 불륜 의혹을 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이재명 본인 스스로부터 우리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뭐 국회의원이니까 뭐 탄핵 소추안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이거 뭐 청문회라도 우리가 열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자 그대로 김영철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도 없거든요. 같이 깜빵에 있었던 사람, 같이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 장시호랑 같이 수용소에 있던 사람의 얘기를 듣고서 지금 이거를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인데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고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까지 통과가 된 것인데 수용소 동기였던 사람의 말만 듣고서 특검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탄핵 소추안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아니 김부선 씨 같은 경우는 뭐 자기 나름대로 증거도 있고 문자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김부선 씨가 막 한두 번 증언했었습니까? 이 진술을 막 한두 번 했냐고요. 대선 때도 아예 공개적으로 됐었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를 안 여는 겁니까? 당장에 이재명의 불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자라고 하는 청문회를 열어야죠.
제가 봤을 땐 국민의힘 쪽에서도 물론 지금 이제 김영철 검사 탄핵 문제에 대해서 팩트를 통해 가지고 잘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만 워낙에 이거 팩트가 명확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불륜을 가지고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같은 깜빵 동기 수용소 동기의 얘기를 듣고서 이게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청문회도 열자. 김부선 씨 증인으로 우리가 불러가지고 이재명 청문회를 열겠다. 이렇게 맞불을 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논리적인 근거로 봤을 땐 두 가지가 맞불이 나도 충분히 나여질 수가 있는 상태니까. 김영철 검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게 서영교입니다. 서영교가 지금 막 장시호랑 김영철 검사 두 사람 사이에 뭐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 뭐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유 막 진짜 막 서영교는 목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제가 그냥 제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서영교가 뭐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게 낫겠죠, 여러분? 예. 그 서영교가 이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장시호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동안 특검이 장시호를 78번이나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기소가 된 다음에 불러낸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기를 바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미 기소까지 된 사람을 갖다가 뭐하러 특검이 78번 이렇게나 많이 부르냐 80번 가까이나 부르냐. 이거는 뭔가 구치소에 있던 장시호를 꺼내와가지고 사적인 관계를 맺고 사적인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수사를 목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사심이 들어가 있는 그런 어떤 소환이었던 거 아니냐. 이거를 지금 이제 서영교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수준이 떨어지죠, 그렇죠? 뭐 그럼 뭐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뭐 다 뭐 반박이 있다가 제가 해드릴 건데 그러면서 또 이제 서영교가 하는 얘기가 뭐냐? 2017년도 설에는 설날 연휴 3번을 다 불러냈다. 설 연휴에 불러냈다는 거죠. 그리고 또 12월 6일 날 법정 구속이 됐는데 법정 구속이 된 다음 2017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또 불러냈다. 그러니까 왜 설날 연휴에도 불러내는 것이고 크리스마스도 불러냈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봤을 때 2017년도가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서영교가 발작 일으키고 있었을 때 아닙니까? 정청래가 발작 일으키고 있었던 그때 당시 아니에요? 박근혜 탄핵해야 된다라고 뭐 우병우를 갖다가 무슨 뭐 어떻게 하고 뭐 안민석 같은 애 나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던 게 바로 그때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때 특검이 거꾸로 설날이라 그래가지고 조사를 안 했다. 크리스마스라서 조사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가지고 또 개발작을 일으켰을 사람이 바로 서영교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팩트가 아니지만 설령 그게 팩트가 맞다라고 해도 안 불러냈으면 더 난리를 쳤을 거 아니냐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것도 진짜 다 아무런 근거가 없었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까지 가가지고 현장 감정을 다 끝냈습니다. 여당 쪽에서. 그래서 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 지금 김영철 검사랑 장시호 두 사람이 뭐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날짜의 출정 기록을 보니까 출정 기록이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었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를 법정 구속 당일인 12월 6일 날 2017년도 12월 6일 날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이재명 회장들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의 위증교사를 했다. 이게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첫 번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장시호가 김영철을 무슨 뭐 오빠라고 부르고 사적인 관계가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장시와 수감 생활을 같이 했던 동료 수감자의 증언을 빌려가지고 이걸 하는 것인데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의 아들 생일이었던 2018년도 2월 11일 검사실에서 생일 파티를 해줬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팩트가 어떤지를 보니까 서울구치소에 가가지고 실제로 다 확인을 해봤더니만 무슨 뭐 이재용에 대한 위증교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날 12월 이제 6일이었죠. 그때 장시호의 그 기록을 보니까 오후 2시 10분부터 오후 2시 40분까지는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고 이제 그 재판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후 3시 20분에 서울구치소 호송 차량을 타고 출발해가지고 4시 5분 구치소에 입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 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뭐 검사로 가고 막 검사를 만나거나 저시고 할 게 없이 그냥 바로 그냥 구치소로 입소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 씨가 2017년도 12월 11일에 법원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증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12월 7일에는 바로 그렇게 구치소로 들어갔고 그리고 12월 11일에 법원에 나와가지고 증언했던 것인데 7일부터 10일까지 장시호의 어떤 검사에 대한 만남, 검찰로 무슨 뭐 출석을 했던 기록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냥 서울 구치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무슨 뭐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위증교사를 시켰다라는 게 명백하게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생일 파티를 벌여줬다라는 것도 2018년도 2월 5일자로
김영철 검사는 애당초 대검찰청 근무를 명령받아가지고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라고 하는 2월 11일에는 대검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근무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뭔 놈의 그런데 무슨 뭐 거기서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이제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 뭐라고 또 주장을 하냐? 2018년도 2월 11일까지는 장 씨가 특검이 아닌 대검 검사실에서 출정을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는데 옮겨간 곳으로 가가지고 이제 또 출석을 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장시호 씨를 소환해가지고 조사한 곳은 또 어디였다라는 거예요? 특검이었다라는 것이죠. 정리가 되십니까? 2월 11일에 무슨 뭐 검사실로 불러가지고 생일 파티를 열어줬다라고 하지만 정작 2월 5일에 김영철 검사는 대검찰청으로 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막 엮기 위해 가지고 대검찰청로 소환 조사가 돼가지고 장시호가 조사를 받으러 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언론사들도 있었지만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특검에서 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뭐 하는 짓거리냐고요. 하다가 진짜 검사에 대해 가지고 무슨 뭐 똥 얘기가만 나오고 앉아 있고 그리고 또 막 불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게 그냥 뭐 옛날에 나왔던 찌라시 같은 그런 걸로 이제 소비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 찌라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탄핵소추안까지 통과를 시켰다라고 한다면은 제일 먼저 청문회를 열고 제일 먼저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제일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은 이재명 본인 스스로 아니겠습니까?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그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예 그냥 프레임을 그렇게 짜야 되지 않나. 민주당 쪽에서 이 짓거리를 지금 하고 앉아있는데 무슨 뭐 검사에만 분류 한두 번이었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그랬었고 뭐 또 다른 뭐 또 뭐 있었잖아요. 뭐 또 뭐 연관각이 있다. 그 저기 김건희 여사람 또 뭐 검사람 뭐가 있다. 한두 번이었냐고요. 이거에 매번 우리가 걸려가면 안 되는 것이고 이재명 소환하면 깨끗이 끝납니다. 모든 민주당의 불륜 의혹 누구만 등판시키면 끝나요? 이재명만 등판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